기후 미식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기후 미식회. 어제 5월 10일이 바다 식목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4월 5일이 나무를 심는 날이면 바다 식목일은 바다에 나무를 심는 날인가? 네, 바다 식목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어설프게 얘기하다 실패한 것처럼 바다 식목일은 무슨 뜻이고 왜 정했을까요? 바다 식목일은 요즘에 수온 상승, 해양 오염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바다 안이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바다 안도 사막화가 네네. 되나요? 네. 그래서 안에 바다 식물인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녹아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네네. 이렇게 인공적으로 뭔가를 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벌이고 그러면서 다시 바다 안을 숲을 가꿔보자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조류라고 하죠. 저는 바다나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나물이요. 네, 많이 먹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해조류들이 육상식물이 그 탄소를 흡착하는 능력에 적게는 30배 그리고 많게는 50배 정도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네. 바다의 블루카본이라고 불리거든요. 바다의 네. 블루카본. 그래서 탄소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그 물고기들 치어라고 하죠. 혹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치어들이 숨어서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래서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다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바다숲이라고 하니까 바다 식목일이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오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바다에 해조류가 자랄 수 있도록 심는다는 거죠. 네, 씨를 이게 뿌리는 건가요? 네, 나라에서는 사실 돈을 들여가지고 네. 콘크리트를 내리고 거기에 해조류 포자를 붙여가지고 내려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 솔직히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해조류를 다양하게 즐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많이 먹으면 바닷속의 해조류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생산자가 막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구를 하면 생산자는 생산하게 된다. 바다 식목일이 아니라도 네. 심게 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조류가 없어지는 게 단순히 우리 먹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다 안에 생태계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바다 식목일처럼 해조류도 바다에 심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바다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해양 쓰레기 주우러도 많이 나가고 플라스틱 맞습니다. 줄이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해양 활동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식탁 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삼시세끼 중에 무엇을 바꾸면 바다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6가지 기준이 있어요. 6가지 기준이요? 6가지 기준을 오늘 다 말씀드리면 제 미천이 드러나니까 그중에 하나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다나무를 골고루 많이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바다나무를 골고루 많이 먹는 게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이다. 네. 예전에 그 CNN 같은 데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환경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대한민국 탑이야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남해가 세계적으로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막 보고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해조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죠. 김도 양식하고 맞아요. 정말 다시마, 미역 그리고 또 매생이 분 불면서 남해 매생이 쫙. 네, 이렇게 소비자가 바다숲을 읽어 나간 거예요.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소비자들이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맹렬하게 먹어댔던 게 바다를 살리는 길이 된 거군요. 그렇죠. 한동안 매생이가 엄청 유행하면서 매생이 양식장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게 양식장이라고 해서 뭔가를 막 비료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뭔가 끈을 내려놓는다거나 네. 대나무 지주대를 세워놓는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붓고 자라고 생산자들은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거두고 또 그럼 씨를 잘 저절로 올 수 와서 있게 붙는 건가요? 네. 아. 붙이기도 합니다. 붙이기도 근데 하고요. 붙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소비자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다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많은 일을 멀리 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네에 가서 회조류를 매일 저녁 드시면 바다 생태계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해조류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종류일까요? 구체적으로 일단 김미역 다시마. 그쵸. 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국 예. 사람이면 한 5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막 떠오르실 거예요. 매일 드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김미역 다시마. 아까 톳. 말씀하셨던 매생이. 그리고 재래시장 가면은 파는 거 있다. 꼬시래기? 맞아요. 그게 요즘에 뭔지- 샐러드로도 많이 그럼. 드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 톱밥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톱밥. 드시고 네. 그리고 몸국이라고 하죠. 제주도 가면 그것도 그게 해조류. 모자반으로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 제주도 사투리로 몸이라고 몸국, 해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또 요즘에 뭐 뜸북이라는 것들도 있고 뜸북이는 지충이라는 처음 것도 들어봐요. 있고 네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해조류를 다양하고 많이 즐기는 민족이거든요. 네.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 요즘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그렇게 사라져 갔던 것들도 우리가 막 좋아하면 생산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생태계의 이 밸런스가 또 바다 생태계 밸런스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골고루 찾아서 드시는 거예요. 해조류도 해조류를. 골고루. 네. 그러니까 김미역만 매일 먹지 마요. 네. 그것도 좋지만 또 너무 식감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네. 울릉도에 가면 대황이라는 것도 있는데 미역 대신 되게 많이 묻혀서 드세요. 대황? 네. 대황이요. 네. 회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게 미역이 아닌가요? 네, 좀 달라요. 저의 무지가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바다를 살리려면 뭘 해야 하나요? 우리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고 바다 근처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도 잘 줍고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럽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즐거운 실천 방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가장 다양하게 해조류를 많이 드시라. 제가 해조류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귀담아 들었어요. 뭔가 레시피를 항상 특별한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맛있는 해조류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은 그 바다나물 해조류 샐러드 세트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럼 그냥 간단하게 드레싱만 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네네네. 많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해조류로 전을 부쳐서 한번 드셔보시면 전이요? 네, 그 생각은 식감도 못했네. 엄청 좋고 네. 특히 뭐 다시마도 채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고 꼬시래기 같은 경우도 같이 넣어서 해보시고 메모해야지. 전을 진짜 추천드려요. 네. 네, 되게 꼬숩고 그 밀가루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실제로 뭐 동해 뭐 울진이나 이런 옛 어촌 마을에 가서 여쭤보면은 네. 예전에는 전을 부쳐 드시지는 기름이 귀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쌀가루나 이런 밀가루로 버무려서 범벅 떡처럼 많이 해 드셨대요. 그럼 혹시 김부각도 그런 일종일까요? 비슷하죠. 네. 네. 그것들은 조금 더 길게 꼬숩게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바꿔낸 것들이고 네. 이것들이 이제 밀가루나 그런 쌀가루나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맛이 훨씬 그 단맛이 더해지잖아요. 탄수화물의 네, 단맛이. 그래서 그냥 간식처럼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버무리를 해 드셔도 좋고 아니면 편하게 전을 부쳐 드셔도 좋고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혹시 채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 저희 요리사님이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인데 채소를 만들 때 다시마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런 톳이나 뭐 꼬시래기, 대황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섞으면은 굉장히 막 멸치 다시 같은 멸치 깊은 맛이 국물 난다. 같은 그런 맛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가 때때로 채식 팝업 같은 걸 하는데 네네. 그때 꼭 해달라고 조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해조류로 채소 만들어가지고 탕면 끓여달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두 가지 팁을 강추입니다. 얻었습니다. 예. 해조류를 맛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전을 부쳐서 먹어봐라 하고 탄수화물하고 같이 있으면 단맛이 올라간다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고기 먹을 때도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 부칠 때 해조류는 꼬시래기, 다시마 추천해 주셨는데 뭐 아무 해조류나 다 괜찮은 거죠? 거의 아무 해조류나 다 맛있어요. 네. 톳도 추천이고 네. 그렇게 식감이 좋은 것들이 네. 그리고 채수 낼 때도 다시마 하나만 딱 띄워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조류를 동시에 넣어 보면은 이게 깊은 맛이 나온다. 이거 저는 되게 꿀팁인 게 제가 비건이니까 먹을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트에 가서. 해조류가 또 갖고 있는 영양소 때문에 비건들은 반드시 챙겨서 먹는데 요리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쌈 싸 먹고 그냥 뭐 국에 넣어 먹고 이 정도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죠. 그 정도만 해도. 또 오늘 선생님 추천해 주시면서 아까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 해조류로 만든 피쉬 소스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거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그 요리사님께서 그 해조류로 발효를 해서 피쉬 소스처럼 만들었는데 꽤 와, 멋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게 그 태국 음식 중에 쏨땀이라고 네네네. 만들려고 하는데 피쉬 소스가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걸 비건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까 궁리를 하다가 저희가 예전에 탕면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넣어봤더니 멸치 국물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셰프님 이걸 발효해봐야겠다. 그러면 약간 꼬릿한 맛이 나면서 뭔가 올라올 것 같다 했는데 성공이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비건 김치, 채식 김치도 발효하면 맛이 나는데 맞아요. 당연히 해조류도 발효를 하면 또 맛이 나겠네요. 네네. 선생님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여쭤보면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셰프님이 가끔 만들어서 인스타에 판매를- 올리시나요? 네네. 네. 눈여겨 보겠습니다. 네. 아워 플래닛 인스타그램 여러분 들어가서 자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피쉬 소스를 해조류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게 가끔 한 번씩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8204님이 매생이, 김 등은 믹서에 휙 갈아서 하면 밀가루에 잘 퍼지고 색깔이 더 좋아요 그러셨어요. 이것도 저는 김을 믹서에 간다는 생각 못 했는데 김전도 이렇게 맛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바다 포도입니다. 0566님. 3370님, 저는 우뭇가사리 강추합니다. 면 대신 최고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네. 진짜? 선생님이 지금 엄지손가락을 막 올리시면서 최고라고 하셨어요. 왜 콩국이랑도 같이 많이 드시고 맞다. 네. 또 비벼서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요새 보니까 뭐 미역국수 이런 것도 맞아요. 팔더라고요. 네, 요즘에 해조류로 국수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오늘 레시피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해조류를 여러분 이 정도면은 매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다 생태계도 살리고. 네, 선생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미처 다 못하신 얘기 있으면 마저 추가로 더 해주셔도. 실제로 제가 아까 뜸부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뜸부기가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잊혀져가는 해조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뜸부기 지금 새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해조류를 얘기해. 네. 근데 굉장히 식감이 좋고 예전에 된장국에 많이 넣어 먹고 했던 해조류거든요. 뜸부기. 근데 이게 TV에 한번 나오면서 네. 막 부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얘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잊혀져가는 나물이었다가 확 부각이 되니까 이게 아직 자라고 있는 되게 외딴 섬마을이 있는데 거기 어촌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막 수산과학원에서 찾아와가지고 이 양식 방법을 알아내야겠다 막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소비자가 이렇게 생산자를 움직여서 과학계까지 움직이고 네. 정말 사라져가는 걸 복원하고 그러면 이 생태계가 원래 바다나물이 그 바위 하나에 막 대여섯 가지의 나물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양식 때문에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잊혀지는 것들을 소비자가 이렇게 다시 붙일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어떤 해조류가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중에서 재료만 바꿔도 똑같은 된장국이라도 맛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선생님 장민영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실천은 즐겁게 누구나 매일 할 수 있는 우리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하죠. 이거는 해봐야겠습니다. 어제가 바다 식목일이었는데 오늘 장민영 대표님 나오셔서 해조류 식습관으로 바다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는 뜻깊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핵심은 레시피. 전, 국수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피쉬 소스 해조류로. 네, 선생님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나오셔서 또 맛있는 거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